이한대 군이 깁스를 한 팔을 드러낸 채 대비전 문을 열었습니다. 윤희랑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는데요. 이한대 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한대 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 차에 전하가 타고 계셨습니다. 윤희랑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어요. 윤희랑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전하가? 그럴 리가 없다. 그 차에 전하께서 왜? 이한대 군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내리눌렀습니다. 일국의 왕이자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죽일 뻔한 것이. 데뷔전의 공기가 산산조각 났어요. 왕비를 4명이나 배출한 가문의 여인이 왕실의 질서를 지키겠다며 사주한 일이 자신의 아들을 향한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한대 군의 깁스 사이로 보이는 붉은 자국은 이 사건이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챕터 1 B. 시간은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리 위 가드레일에 빨간 스포츠카가 처박혀 있었는데요. 차체 옆면이 가드레일과의 마찰로 찢겨나가 있었고 앞범퍼는 이한대 군의 차와 맞부딪힌 충격으로 짓눌려 있었어요. 이한대 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머리 왼쪽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왼팔은 핸들을 꺾는 순간 부딪힌 탓에 감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한대 군은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성희주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이한대 군이 차 문을 열어젖히며 안을 살폈어요. 이윤이 조수석에서 울고 있었고 성희주는 이윤을 온몸으로 감싸 안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뒤따라 달려온 채연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는데요. 이한대 군은 이윤을 안아 올리며 채연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한대 군이 이윤을 품에 안은 채 명령했어요. 이 차를 봉인해라.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현장을 보존하거라. 채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자가 먼저 치료부터 받으셔야 해요. 머리에서 피가 나잖아요. 이한대 군이 채연을 쏘아보며 받아쳤어요. 시끄럽다. 현장 주변 CCTV부터 확보해라. 다리 위 것은 물론이고 이 차가 출발한 시점부터 전부. 채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대 군이 이윤을 성희주에게 넘기며 말했어요. 전하를 데리고 있거라. 성희주가 이윤을 받아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성희주의 팔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한대 군은 비로소 자신의 왼팔을 내려다보았어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채연이 의료진을 호출하려 휴대폰을 꺼내는데 이한대 군이 다시 한번 명령했어요. 이한대 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부상은 외부에 알리지 마라. 내가 크게 다쳤다는 소문이 나면 왕실이 흔들린다. 채연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할게요. 채연이 급히 의료진을 부르러 뛰어간 뒤 이한대 군은 멀리서 이윤을 안고 있는 성희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한대 군의 얼굴에 안도는 없었어요. 있는 것은 분노뿐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차. 수리를 막 마친 차. 이한대 군의 직감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고. 챕터 2 은신. 이한대 군 사저의 안가는 평소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는데요. 성희주와 이윤이 그곳에 도착한 것은 사고가 난 지 2시간 뒤였습니다. 민정우가 직접 호위하며 동행했어요. 이동하는 내내 성희주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다는 것만 빼면요. 이윤은 성희주의 옆에 바짝 붙어 앉은 채 잠이 들어 있었어요. 이윤을 안가 안쪽 방에 눕히고 나온 성희주가 마루에서 민정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성희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성희주가 주먹을 풀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사고가 아니야. 민정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근거가 있어? 성희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내 차 범퍼 수리 맡겼다가 그제 막 받았어. 정비소에 열흘 넘게 있었단 말이야. 수리 끝나고 바로 인수받은 차에서 급발진이 터지고 브레이크가 안 들어? 열흘 동안 누군가 손댈 시간이 충분했다는 소리잖아. 민정우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누가 너를 노렸다는 거야? 성희주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나를 노린 거 맞아.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차에 전하가 타실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전하가 졸라서 탄 거잖아. 민정우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성희주를 죽이려 한자가 있다는 것도 소름 끼치는 일이었지만 국왕이 우연히 표적이 될 뻔했다는 사실이 민정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성희주가 민정우를 바라보며 부탁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 단순 교통사고로 발표해줘. 배우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란 피우면 증거 인멸할 시간만 주는 거야.
민정우가 주먹을 쥔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총리실에서 수습할게. 민정우가 일어나 나간 뒤 성희주가 홀로 남았습니다. 성희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요.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죽을 뻔했다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이윤을 죽일 뻔했다는 것. 8살짜리 아이가 자기 옆에서 비명을 지르던 그 순간이 눈을 감으면 다시 들려오고 있었어요. 성희주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꾹 누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챕터 3. 분노. 이한대 군의 왼팔에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사저 집무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펼쳐져 있지 않았는데요. 이한대 군은 빈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정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와 달랐어요. 가벼운 농담도 격에 없는 반말도 없었습니다. 민정우가 자리에 앉으며 보고했어요.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발표했습니다. 전하와 성희주는 안가에 있고요. 지금까지는 외부 유출 없습니다. 이한대 군이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전하를 지키겠다고 해놓고 이 꼴이 무엇이야? 민정우가 받아쳤어요. 제 역사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책임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화내는 것보다 배우 잡는 게 먼저 아닙니까? 이한대 군이 비로소 고개를 돌려 민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성희주를 노린 것이라면 혼인을 막으려는 자들의 소행이야. 전하가 우연히 엮인 것이라면 더 위험하지 않겠어? 국왕의 안전이 이 정도로 허술하단 뜻이니. 민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총리 권한으로 수사 지원하겠습니다. 정비소 기록부터 뒤지죠. 이한대 군이 답했습니다. 채연에게 별도로 조사를 시켰어. 양쪽에서 파고 들어갑시다. 민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이한대 군이 민정우를 불렀어요. 이한대 군이 책상 위에 성한 오른손을 올리며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전하가 울고 있었어. 무섭다며 내게 안겼다가 다시 성희주를 찾아 안겼어. 민정우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이한대 군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이한대 군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할 뻔했어. 그것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 민정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민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민정우가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배우를 반드시 잡겠습니다. 민정우가 나간 뒤 이한대 군은 깁스를 한 왼팔을 내려다보았어요. 손가락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한대 군의 눈에 담긴 것은 통증이 아니라 결이었어요. 챕터 4. 진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채연이 서류 뭉치를 들고 이한대 군의 집무실로 들어왔는데요. 채연의 표정에서 평소의 잔소리꾼 기질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입술이 일자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한대 군이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말해봐라. 채연이 숨을 고르고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성희주 대표님 차에서 브레이크 라인에 의도적인 손상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정비소 수리 기간 중 외부인 접근 기록이 확인됐고요. 해당 인물을 추적했더니 윤씨 가문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이한대 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부원군이냐, 대비냐? 채연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실행을 지시한 건 부원군입니다. 하지만 부원군이 독단으로 움직일 분이 아니잖아요. 지시 계통을 역추적하면 대비전에 닿습니다. 이한대 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깁스를 한 왼팔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지만 이한대 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한대 군이 채연을 바라보며 지시했어요. 증거 사본을 만들어라. 3곳에 분산 보관한다. 하나는 총리실, 하나는 이곳 사저, 하나는 내가 가져라. 채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연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비마마를 직접 대면하시겠습니까? 이한대 군이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대면이 아니다. 심판이다. 내일 데뷔전으로 간다. 챕터 5. 불호령. 이한대 군이 데뷔전 문을 열었습니다. 깁스를 한 왼팔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데뷔전의 등불 아래에서 하얀 깁스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이한대 군은 팔을 자연스럽게 내려트린 채 걸어 들어갔습니다. 윤희랑이 이한대 군의 깁스를 보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추스르며 자리에 앉은 채 이한대 군을 맞이했습니다. 사고 소식은 단순 교통사고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한대 군이 서지 않고 윤희랑의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께서 성희주를 죽이려 하셨지요.
윤희랑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이한대 군이 이어갔습니다. 정비소를 통해 브레이크 라인을 손상시키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윤희랑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박하려 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무례한 말을? 이한대 군이 윤희랑의 말을 잘랐습니다. 부원군이 지시하였고 부원군이 독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겠지요. 윤희랑이 입을 다물었어요. 이한대 군의 눈빛이 어둡고 무거웠는데요. 이한대 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한대 군이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내리눌렀어요. 그 차에 전화가 타고 계셨습니다. 윤희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상상조차 못한 상황이었어요. 성희주를 제거하려 사주한 일이었지 이윤이 그 차에 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윤희랑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가 왜 그 차에? 인가받지 않은 차에 전하께서 탈 리가. 이한대 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일국의 왕이자 당신의 아들을 죽일 뻔한 것입니다. 왕실의 질서를 지키겠다 하시고 정작 왕을 위험에 빠뜨린 게 누구입니까? 이한대 군의 목소리가 데뷔전을 뒤흔들었어요. 궁녀들이 문 밖에서 숨을 죽이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윤희랑이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왕비로서의 위엄도 대비로서의 체면도 유지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이한대 군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한대 군이 돌아서서 데뷔전을 나갔어요. 윤희랑은 빈 의자에 앉은 채 이한대 군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화병을 깨트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챕터 6. 칼의 방향. 데뷔전에서 돌아온 이한대 군이 사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깁스를 한 왼팔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한대 군의 표정에는 아직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성희주가 조용히 다가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한대 군이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답했어요. 증거대로라면 영모에 해당한다. 국왕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이니. 성희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영모로 가면 데뷔마마는 물론이고 윤씨 가문 전체가 끝나죠? 이한대 군이 비로소 성희주를 바라보았어요. 영모제가 확정되면 극형이다. 형수님은 사약이고 부원군은 차명이며 가문은 멸문에 가깝다. 성희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짚었어요. 성희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데뷔마마가 사주한 건 나를 죽이려 한 거예요. 살인미수죠. 근데 그 표적이 전화가 되었잖아요.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한대 군이 반문했어요. 전하의 어머니를 영모로 몰면 전하가 어떻게 되겠느냐. 성희주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이걸 덮을 수도 없어요. 이번에 덮으면 다음에는 성공해요. 이한대 군의 턱에 힘이 들어갔는데요. 성희주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한대 군도 알고 있었어요. 성희주가 이한대 군의 눈을 바라보며 제안했습니다. 영모의 칼을 드세요. 근데 내리치지는 마세요. 칼을 들어 보이는 것만으로 협상 위치에 설 수 있어요. 형수님께 선택지를 주세요. 스스로 물러나든 칼을 맞든. 이한대 군이 성희주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죽을 뻔한 사람이 어찌 이리 차분할 수 있느냐. 성희주가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차분한 게 아니에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더럽게라도. 이한대 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민총리와 의논하겠다. 성희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한대 군의 등을 바라보았는데요. 성희주의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이었어요. 챕터 7. 선택. 이한대 군과 민정우가 사저 집무실에서 비밀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채연이 정리한 증거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민정우가 서류를 넘기며 법률적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왕실보호법상 국왕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영모에 준합니다. 주모자는 물론 가담자 전원에게 극형이 가능해요. 이한대 군이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윤씨 가문 전체가 해당됩니까? 민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이한대 군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민을 꺼냈어요. 영모제를 확정하면 형수님은 사약이고 부원군은 차명이오. 하지만 전하에게 어머니를 잃게 하는 것이 과연 옳토? 민정우가 팔짱을 끼며 받았습니다. 전하를 생각하면 극형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덮으면 왕실이 법 위에 있다는 선례가 돼요. 그리고 대비마마가 대비로 남아있는 한 성의주도 전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안대군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정우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제안했습니다. 타협안이 있습니다. 목숨은 부지하되 대비를 폐위하고 윤씨 가문의 양반 신분을 박탈합니다. 주모자인 부원군은 귀양에 처하고요. 이걸 의회에서 추임받는 형태로 처리하면 법적으로도 문제없습니다. 이안대군이 시선을 내려 민정우를 바라보았어요. 양반 신분 박탈이면 왕비를 4명이나 배출한 가문이 하루아침에 평민이 되는 것이오. 민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극형 다음으로 무거운 벌입니다. 목숨은 살리되 모든 것을 빼앗는 거죠. 이안대군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이것이 전하에게 덜 잔인한 방법이오? 민정우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습니다. 잔인하지 않은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살아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안대군이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깁스를 한 왼팔이 욱신거렸지만 이안대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안대군이 결정을 내리며 말했어요. 내일 대비전으로 가겠소. 민정우가 일어나 인사하며 나가는 동안 이안대군은 책상 위에 증거 서류를 한 장 한 장 다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8. 폐위. 이안대군이 대비전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깁스를 한 팔이 아니라 오른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폐위 교서였습니다. 윤희랑은 이안대군을 보는 순간 결말을 직감했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비로서 마지막 위엄을 지키려는 것이었어요. 이안대군이 문서를 펼치며 선고했습니다. 대비 윤희랑을 폐위합니다. 윤씨 가문의 양반 신분을 박탈하며 부원군 윤성원은 귀양에 처합니다. 윤희랑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이안대군을 바라보았어요. 이안대군이 이어갔습니다. 이안대군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영모에 준하는 죄를 지으셨으나 전하의 어머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목숨만은 보전합니다. 윤희랑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안 그대가 내린 것입니까? 이안대군이 윤희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어요. 제가 섭정으로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안대군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형수님께서 왕비로서 포기하신 것들이 있듯이 저에게도 숙부로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형수님과의 정입니다. 윤희랑의 입술이 떨렸어요. 이안대군이 자신의 감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이 자리에서 폐위 선고와 함께 꺼냈다는 것이 윤희랑에게는 어떤 칼보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윤희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전하는 어찌 될 것입니까? 이안대군이 답했습니다. 전하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왕이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숙부로서 지키겠습니다. 이안대군이 돌아섰어요. 윤희랑은 이안대군의 등을 바라보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안대군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대비전의 문이 닫혔습니다. 윤희랑은 빈 대비전에 홀로 남았어요. 찻잔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윤희랑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깨뜨릴 수도 마실 수도 없었어요. 왕비를 4명이나 배출한 가문의 여인이 오늘 이후로는 평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챕터 9. 숙부. 이안대군이 사저 안가로 걸어갔습니다. 이윤이 머물고 있는 방문 앞에서 이안대군은 잠시 발을 멈추었는데요. 문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문을 열자 이윤이 방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있었는데 이안대군이 들어오는 기척에 고개를 들었어요. 이윤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안대군이 이윤 옆에 앉았어요. 깁스를 한 왼팔 때문에 이윤을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성한 오른팔만 이윤의 작은 어깨 위에 올렸어요. 이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숙부님, 마마가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이안대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윤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답했습니다. 실수를 하신 겁니다. 큰 실수를 하셨어요. 이윤이 고개를 숙이며 다시 물었어요. 저도 마마처럼 되는 거예요? 저도 쫓겨나는 거예요? 이안대군이 이윤의 어깨를 감싸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는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누구도 전하를 쫓아낼 수 없어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윤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이윤이 이안대군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습니다. 숙부님이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숙부님이 힘들지 않을 텐데.
이안대군이 이윤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넘기며 고개를 저었어요. 왕이 되는 것보다 전하의 숙부인 것이 더 좋습니다. 이윤이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안대군은 성한 오른팔로 이윤을 꼭 안았어요. 깁스를 한 왼팔이 욱신거렸지만 이안대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안대군이 이윤에게 약속했어요. 마마를 다시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이윤이 처음으로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안대군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이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믿음 같은 것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어요.